손발이 저리고 자꾸 지가 나고 머리가 찌끈거리고 어지럽기까지 한데 마그네슘을 먹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혈액순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마그네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볼 때 칼슘과 함께 봐야 설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림, 쥐, 편두통, 어지럼증처럼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증상들을 칼슘 대사라는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칼슘은 신경이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거나 작용이 매끄럽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신경과 근육의 예민함입니다. 대표적인 신호가 손끝, 발끝, 입 주위의 저림입니다. 이유 없이 종아리에 지가 자주 나거나 팔과 손가락이 뻣뻣해지거나 눈 주변이 파르르 떨리는 것도 같은 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특히 편두통처럼 예민한 두통이 반복되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울렁거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너무 흔해서 혈액순환, 목 디스크, 스트레스, 마그네슘 부족 정도로만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그런 원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능의학에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왜 이 신경과 근육이 이렇게 쉽게 과민해졌는지 그 바탕에 있는 대사 환경을 같이 봅니다. 칼슘이 떨어지면 신경과 근육은 더 쉽게 흥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없던 감각이 생기고 가벼운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합니다. 내분비학 교과서에서도 저칼슘 상태의 대표적인 특징을 신경근육 과흥분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저칼슘이 심하면 손발저림, 근육경련, 떨림, 강직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래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저칼슘으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치는 정상 범주에 있거나 경계선에 걸쳐 있는데 몸은 이미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검사지를 보고 넘어가면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이 남게 됩니다. 편두통과 어지럼증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고 칼슘은 그 에너지 대사와 신경 안정성에 모두 관여합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가 흔들리면 두통이 더 잘 올라오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멍하거나 핑 도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저혈당처럼 표현합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힘이 빠지고 집중이 안 되고 몸이 확 꺼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는 혈당이 문제가 아니라 칼슘 쪽에서 같은 방향의 불편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료실에서 종종 만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은 경쟁관계라기보다 균형관계에 가깝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제대로 다루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칼슘 쪽이 흔들리면 마그네슘만 보충해도 증상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능의학에서는 그래서 한 가지 성분만 보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을 먹어도 지와 저림이 계속되거나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칼슘, 비타민 D, 부갑상선 호르몬, 장흡수 상태까지 같이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영양제 하나로 증상을 덮는 접근보다 왜 이런 패턴이 생겼는지를 찾아서 치료하는 접근이 더 오래 갑니다. 이 증상들이 더 헷갈리는 이유는 늘 같은 강도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은 괜찮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식사를 거르면 갑자기 저림과 쥐, 두통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할 때는 멀쩡하고 집에서는 힘들다고 느낍니다. 기능의학은 이 차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몸이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조절 여력이 줄어든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히 한 번에 정상범위라는 검사 결과로 끝내기보다 증상이 심한 날의 패턴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갑상선 수술 이후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고 얼굴과 입술 주변이 찌릿찌릿하다고 표현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혈액검사는 딱 떨어지게 비정상은 아니었지만 증상은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구내염이 반복되고 팔에 지가 나고 편두통과 어지럼, 손발 냉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칼슘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 패턴을 연결해서 보고 칼슘 대사를 의심하면 생각보다 설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의학은 바로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는 증상을 하나의 지도처럼 다시 연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림, 쥐, 편두통, 어지럼증을 모두 칼슘으로 단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빈혈, 철결핍, 비타민 B군 부족, 목과 턱 주변의 긴장, 자율신경 불안정, 수면의 질 저하, 탈수, 저혈당, 전정기관 문제처럼 확인해야 할 원인은 많습니다.
다만 마그네슘만 먹고 버티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저림과 지가 함께 있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되고 피로와 멍함까지 겹친다면 칼슘 대사를 같이 보는 것이 훨씬 정교한 접근이 됩니다. 결국 몸은 한 가지 언어로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손발 저림은 저림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와 편두통, 어지럼증, 피로와 함께 묶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능의학에서는 증상을 따로따로 떼어 치료하지 않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신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마그네슘만의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칼슘을 뼈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언어로 다시 읽는 것, 바로 거기서 놓치고 있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